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담 후 더 힘들어졌어요. 정상일까요? 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외도 상담의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급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두 번 외도 상담을 받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외도 상담을 받더라도 문제와 증상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도 상담 받는 동안 잠시 위로되거나 공감받으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외도 상담 전보다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외도 상담 초기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행한 이야기를 외도 상담 현장에서 꺼냈기에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한 번 더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외도 상담에 나오기 전까지 누적된 상처와 아픔이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모르는 내담자들은 외도 상담 후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거나 외도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에 억압하고 묵혀두었던 상처와 아픔을 꺼내기보다 마음 깊은 무의식 세계로 몰아넣어 버리죠. 이렇게 할 경우 상처와 아픔은 마음의 욕창을 만들죠. 그래서 우울감과 우울함이 가득하게 되고 무기력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은 사라지고 밤낮 구별 없이 마음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죠. 이 고비를 넘기며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게 되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아물고 고통과 괴로움은 완화가 되는데요.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상담 치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부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외도의 상처와 아픔은 예방이 최선이나 예방에 실패했다면 치료가 차선입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되죠. 문제는 이 억압이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강박을 거치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회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지만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처 치료와 아픔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유증이죠.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의 알코올 중독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부모의 삶과 모습을 닮아가며 알코올 중독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반복 강박의 대표적 예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는 부모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외도도 비슷한 속성과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외도와 직면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외도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외도와 직면하는 것도 외도 직면 후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를 소홀할 경우 자신도 막지 못할 외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상담 후 다가오는 우울감과 불안감, 분노 감정, 공포감과 의심 등 부적 감정 때문에 상담 치료를 회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런 과정이 치료 과정이라는 터널이며 회복과 극복의 과정 터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도 상담 후 마음이 울적한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과 정서적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 외도 상담 후 더 울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감한 부분과 함께 정서적 부분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직면했기에
울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상담 한두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외도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의 부작용과 후유증입니다. 이에 저는 외도 상담에 임하는 부부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조급증은 내려놓고 외도 관련 디테일보다 큰 숲을 보는 지혜와 치료를 위한 시간 비용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아울러 첫 외도 상담 후 마음이 울적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담 현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란 존재는 예약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기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와 같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외도 행위자는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하면서 경청 태도 그리고 공감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청과 공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상담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하죠. 이런 면에서 외도 행위자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도 상담 후 외도 피해자의 감정, 표정, 그리고 태도가 불안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인다면 외도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방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도 피해자의 옆에서 고통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는 용기가 외도 행위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정서적 대화입니다. 외도 관련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방어적 대화가 아닌 외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외도 피해자와 함께한다는 느낌의 대화가 필요하죠.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외도 직면 후 적절한 피드백과 함께 외도 상담과 치료 상담을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외도 상담 후 외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